영웅 시대가 막 열린 후 가장 먼저 이름을 떨치며 후대의 모든 영웅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은 페르세우스였습니다. 그는 최고신 제우스와 아르고스 왕국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 다나의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이었습니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어느 날 무서운 신탁을 받았습니다. 너의 손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왕은 공포와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의 딸 다나에를 높은 청동 탑에 가두었습니다. 탑에는 문도 창문도 없었고 어떤 남자도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신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금비가 되어 탑의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 다나에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나에는 그 황금비를 받아들이며 페르세우스를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아크리시오스 왕은 극도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다나에와 갓난아기 페르세우스를 큰 나무 상자에 넣고 뚜껑을 못질한 뒤 바다에 띄워버렸습니다. 신들의 뜻이라면 살아남겠지. 하지만 내가 직접 손을 쓰지는 않겠다. 파도에 휩쓸린 상자는 며칠 동안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제우스의 보호 아래 상자는 무사히 세리포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세리포스 섬의 어부 디크티스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디크티스는 섬을 다스리는 왕 폴리덱테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아름다운 다나에와 건강한 아기 페르세우스를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디크티스는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고 페르세우스가 자랄 때까지 진심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페르세우스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하며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포스 왕 폴리덱테스는 다나에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다나에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폴리덱테스는 동생인 디크티스가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기 위한 교묘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폴리덱테스는 신하들을 모아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왕은 모두에게 나의 결혼을 축하하는 선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젊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무엇이든 가져오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찾아오겠습니다. 폴리덱테스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르고 자매 중 하나인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와라. 그것이 나의 결혼 선물이 될 것이다. 메두사는 세 자매 고르고 중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아테나 여신의 신전을 모독한 죄로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독사로 변하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즉시 돌로 변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두 언니 스테노와 에우리알레는 불멸의 존재였기 때문에 메두사만이 인간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결의에 차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먼저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그 기도를 듣고 직접 나타났습니다. 아테나는 빛나는 청동 방패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방패를 거울처럼 사용하라. 메두사를 직접 보지 말고 반사된 모습을 통해 접근하라.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샌들과 날카로운 낫 모양의 검, 그리고 하데스의 투구를 주었습니다. 또한 머리를 넣을 가죽 주머니 키비시스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메두사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페르세우스는 먼저 그라이아의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그라이아의 세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눈 하나와 이빨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번갈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메두사의 언니들이자 메두사의 위치를 아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라이아의 자매가 눈을 주고받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그가 재빨리 눈을 빼앗자 자매들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눈을 돌려다오. 눈을 돌려다오. 페르세우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메두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눈을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다. 그라이아의 자매는 어쩔 수 없이 메두사가 사는 외딴 섬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눈을 돌려주고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하늘을 날아 그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에 도착한 페르세우스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메두사를 본 수많은 전사들이 돌로 변해 서 있는 조각상들이 섬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의 청동방패를 거울처럼 들어 메두사를 직접 보지 않고 그녀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메두사는 동굴 안 깊숙한 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인 독사들이 천천히 꿈틀거리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조용히 다가가 아테나가 인도하는 대로 정확한 각도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슥! 메두사의 목이 단번에 베어졌습니다. 그 순간 메두사의 잘린 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흐르는 피 속에서 날개 달린 백마 페가수스와 황금 검을 든 전사 크리사오르가 태어났습니다. 두 존재는 메두사와 포세이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메두사의 머리를 키비시스에 넣고 하데스의 투구를 써서 모습을 감춘 채 도망쳤습니다. 메두사의 두 언니 스테노와 에우리알레가 깨어나 추격했지만 페르세우스는 이미 하늘 높이 날아올라 그들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손에 넣은 페르세우스는 세리포스로 돌아가는 긴 여정 중 에디오피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 안드로메다가 바위에 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녀는 바다 괴물 케투스에게 제물로 바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어머니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바다 요정 네레이데스들보다 자신이 그리고 딸이 더 아름답다고 자랑했습니다. 분노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에디오피아를 홍수로 괴롭히고 거대한 바다 괴물 케투스를 보냈습니다. 신탁은 공주를 괴물에게 바쳐야 재앙이 멈춘다고 했고 아버지 케페우스 왕과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바위에 묶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공주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구해주면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안드로메다의 부모는 기뻐하며 즉시 승낙했습니다. 곧 거대한 바다 괴물 케투스가 물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 몸집은 산처럼 거대했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이 번뜩였으며 파도를 일으키며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날개 달린 샌들로 하늘을 날아올라 키비시스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괴물에게 똑바로 보여주었습니다. 케투스는 메두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돌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몸이 바다에 가라앉으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의 사슬을 풀어주고 그녀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이전 약혼자 피네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 결혼을 방해했습니다. 피네우스는 안드로메다는 원래 내 것이었다며 페르세우스에게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다시 메두사의 머리를 들어보였고 피네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한 번에 돌로 변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가지고 세리포스로 돌아온 페르세우스는 폴리덱테스 왕이 여전히 어머니 다나에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나에는 왕의 강요를 피해 디크티스의 집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왕의 연회장에 당당히 들어가 메두사의 머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폴리덱테스와 그의 신하들은 단번에 돌로 변했습니다. 이로써 페르세우스는 어머니를 완전히 구하고 디크티스를 세리포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친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디스크 던지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가 힘차게 던진 디스크가 관중석으로 날아가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의 머리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 신탁이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페르세우스는 할아버지를 죽인 죄책감에 아르고스를 다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신 미케네를 세워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와 안드로메다 사이에서는 여러 자녀가 태어났고 그 후손들 중에는 훗날 가장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도 태어났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 여신에게 바쳤습니다. 아테나는 그것을 자신의 방패 아이기스에 장식해 영원히 보관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죽은 후 별자리가 되어 하늘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내 안드로메다, 장인 케페우스, 장모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바다 괴물 케투스까지 모두 별자리로 남아 오늘날까지 밤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우스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남긴 전설적인 모험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메두사의 목을 베고 안드로메다를 구하고 신탁을 완수한 영웅의 위대한 여정이었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